최근 미국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겨울 10여 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 더운 날씨가 지속되던 뉴욕시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트라이스테이트 곳곳에 눈이 예보됐습니다. 연방교통국이 취소와 지연된 항공권에 대해 항공사들이 위약금과 환불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오늘 오전 기준 연방 하원 217석을 확보, 한 석만 더 얻으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겨울 10여 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 독감 시즌에 현재까지 최소 280만 명이 독감에 걸렸으며 이 중 2만 3천 명이 입원했고 최소 1,3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독감은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며 12월과 1월 정점을 찍지만 올해는 이보다 6주 일찍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달 첫째 주 입원한 독감 감염자가 6,4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이는 인구 10만 명 당 5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 이후 독감 시즌 초반 입원율로는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달 첫째 주 노인 10만 명당 입원 환자가 11명에 달했고 5세 미만 10만 명당 입원자도 10명에 달해 노약자의 독감 입원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최근까지 더운 날씨가 지속되던 뉴욕시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트라이스테이트 곳곳에 눈이 예보됐습니다. 어제 뉴욕시의 날씨가 올해 처음으로 30도대로 떨어졌으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낮 최고 기온은 40도 중반을 웃돌면서 앞으로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고도가 높은 지대와 업스테이트 뉴욕 곳곳에 눈이 조금 섞인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눈이 바닥에 쌓일 만큼의 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 오전에는 업스테이트 뉴욕에 최대 3인치까지 눈이 쌓일 수도 있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 오전에는 업스테이트 뉴욕에 최대 3인치까지 눈이 쌓일 수도 있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기상청도 뉴욕주 일부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지만 대부분의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날이 갤 것으로 관측됐지만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뉴욕시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교통국이 취소와 지연된 항공권에 대해 항공사들이 위약금과 환불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국은 6개 항공사가 총 725만 달러의 위약금과 6억 2,200만 달러의 환불 금액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어제 프론티어 에어라인이 2억 7,400만 달러의 환불과 220만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편이 취소가 되면 승객들은 곧바로 환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승객들을 대신해 우리가 항공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이번 환급금의 대부분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발생한 취소와 지연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추수감사절과 겨울 휴가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더 강력하게 항공사들의 환불과 보상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오늘 오전 기준 연방하원 217석을 확보, 한 석만 더 얻으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에 따르면 연방하원 435개 선거구 중 422개 선거구에 대한 개표가 완료됐으며 공화당이 217석을 확보, 한 석만 더 얻으면 다수당이 됩니다. 현재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거구는 13개이며 민주당은 205석을 얻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과연 민주당과 어느 정도 격차를 벌이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MBC 방송은 공화당이 218석 플러스 마이너스 3석, 민주당이 215석 플러스 마이너스 3석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연방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반면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미국 정치는 권력을 양당이 분할하는 분점 통치가 현실화됐습니다. 교도소 재소자 등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 무려 550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불법 수령한 LA 거주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은 36세 한인 남성 에드워드 김이 연방실업수당 사기, 필로폰 밀매와 밀매 음모, 우편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구입한 교도소 재소자 23명 등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실업수당 459건을 신청해 545만 8천여 달러 이상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020년 3월부터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연방국세청에 297건의 허위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 환급과 코로나19 현금 지원금 등 35만 6천여 달러를 가로챘으며 2022년 7월부터는 창고를 임대, 마약을 직접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20년 11월 교통법규를 위반한 김 씨를 적발, 차량을 수색하다 타인 명의의 데비카드 16장과 필로폰 22g을 발견했으며 2021년 3월 LA 김 씨 주거지에서 495명의 개인 정보는 물론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3월 6일로 예정됐으며 최소 10년형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1805년 10억 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약 217년 만에 8배 늘어난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엔 인구국은 오늘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세계 인구 80억 명 돌파는 공중보건과 영양, 개인위생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 수명의 점진적인 증가와 일부 국가에서의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출산율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2019년 기준 72.8살로 나타나 1990년 이후 9년 가까이 연장된 것이 인구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47억 명이 거주하는 아시아에 세계 인구의 61%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13억 명으로 17%, 유럽 7억 5천만 명 10%, 중남미 6억 5천만 명 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약 14억 2,6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해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도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가파른 출생률 저하를 겪고 있어 2023년에는 인도의 최대 인구 국가 지위를 빼앗길 것이라고 유엔은 예상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부인인 제니퍼 시벨 뉴섬이 어제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폭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기소장에 익명 여성 4명으로 기재가 됐던 시벨 뉴섬은 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하비 와인스틴의 강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05년 비버리힐스의 페닌슐라 호텔에서 하비 와인스틴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영화배우 출신으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부인인 시벨 뉴섬은 정말 끔찍한 기억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나쁜 악몽이라면서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뉴섬은 와인스틴이 영화 출연 문제를 상의한다며 자신을 그의 호텔방으로 불렀으며 자신은 와인스틴이 자신의 장래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만났고 그는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섬은 와인스틴의 신체적 특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강간당하지 않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이 사건 이후 슬픔과 공포가 자신을 지배했고 분노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비 와인스틴은 성추행 혐의로 이미 23년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시벨 뉴섬 등 여성 4명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성추행을 당했다고 추가로 고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현직 주지사의 부인이 성추행 재판에서 증언을 한 것은 엄청난 용기라며 경의를 표했고 뉴섬은 오늘도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계속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던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이 다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21-22학년도 미국 내 대학과 대학원, 어학원 등에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4755명으로 전년보다 3.2%, 약 12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유학생은 지난 2011년 12학년도부터 무려 10년간 계속 줄어들다 1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전 학년도 무려 20.7%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증가세는 매우 미미한 것이며 기존 유학 도중 코로나19로 한국에 돌아갔던 학생이 다시 미국에 온 것이지 신규 유학생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미국 내 전체 외국 유학생은 94만 8,519명으로 전학년도보다 3.8% 늘어났으며 한국 유학생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됐지만 물가 급상승으로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색채 학교로 불리는 뉴스쿨은 지난 2018년 말 뉴욕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됐지만 그 후 4년간 뉴요커의 구매력은 1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구매력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13달러에 불과했던 2017년과 맞먹는 것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가 임금 상승분을 모두 깎아먹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워싱턴 DC는 지난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6달러 10센트로 올렸고 LA도 16달러 4센트로 인상했으며 시애틀은 내년 1월 무려 18달러 69센트, 덴버는 17달러 29센트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는 시간당 15달러에 불과하며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지역은 시간당 13달러 20센트로 다른 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되찾은 남부 지역의 요충지를 찾아 종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그 지역이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곽상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퇴각과 동시에 이 땅을 되찾은 지 사흘 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을 격려하며 헤르손 수복이 끝, 즉 종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see our strong army. We are step by step coming to our country, to all the temporary occupied territories. 시민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Що в нас зараз нема світла, нема води, нема інтернету, нема зв'язку, нема опалення, але в нас нема кацапів. І тому ми щасливі.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주의 주도 헤르손을 수복한 건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전쟁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헤르손 방문에 대해 그 지역은 여전히 러시아 연방의 일부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선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저지른 러시아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러시아는 반발했고 중국과 북한 등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통과됐습니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러시아의 이번 전쟁의 사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7원 하락한 1,313원으로 마감돼 1,300원대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때 인권 문제를 질문하려던 미국 측 기자가 중국 측 인사들에게 끌려나갔고 백악관에 이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70주년 기념 로고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이 되며 최우수상 수상작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식 로고로 활용되며 수상자에게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한인 동포회관이 18일 오전 10시 2023 신규 메디케어 정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스팸 전화를 걸러내는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트루콜러에 따르면 올해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화 사기를 당한 미국인은 약 7천만 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다호 대학 인근 주택에서 20세와 21세의 남녀 대학생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으로 보고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를 수집,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기소 유예를 조건으로 40개 주에 약 4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이 르노쇼로 유명한 코미디언 제이 르노가 지난 13일 밤 LA 자택 차고에서 1907년 생산된 굴동품 자동차를 수리하다 불이 나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